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에 강원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될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강원도에 내려올 지역발전특별회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산정 기준으로 인구 비례가 강조되면서 이제 사람 수대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국가 균형 발전이란 말은 공연불이 될 공산이 크고요. 빈익빈 부익부도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적고 땅은 넓고 경제력마저 약세인 강원도. 강원도의 힘은 영화 제목으로만 존재하는가 봅니다. 말해야 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방송 뉴스토크 말씀 시작합니다. 네, 지역의 뉴스를 깊이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돋보기 한 발 더 MBC 강원 영동 보도국의 이용철, 박은지 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철 기자와 함께 동해에 대형 개가 깨졌다고 하는데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1일이죠. 그 동해 지역에서 그 커다란 개 모임이 깨졌는데요. 네. 동해시 청곡동의 그 63살 김모 씨가 운영하던 개가 깨졌습니다. 동해시 송정동 한 상가 사무실에 50여 명의 개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동해시 천곡동 63살 김모 씨가 만든 개에 가입했다. 개 모임이 깨져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주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6개의 개를 운영하면서 개원 100여 명으로부터 매달 7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개돈을 받아왔습니다. 개원들에게 마지막에 개돈을 타게 해주겠다며 개돈 지급을 늦췄고 지난 1일 밤 개원들에게 개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개원들은 막일까지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리게 됐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정말 지금 심정에는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되는 줄은 전혀 몰랐죠. 병원 치료하다가 될 병을 얻다 더 큰 병을 얻었다는 거죠. 개원들은 피해자가 동해시를 비롯해 속초와 강릉, 춘천과 서울 등 각지의 산지에 있고 100여 명이 28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개주를 경찰에 사규죄로 고소했습니다. 개주 김 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경찰에 접수되자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경찰의 자수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개주 김 씨를 상대로 사규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그 지역으로 보면 동해 지역만 한정된 게 아니라 동해, 강릉, 그리고 속초, 그리고 원주, 춘천, 그리고 멀게는 서울까지 각지에 퍼져 있는 상황이죠. 네, 개원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모았군요. 그렇습니다. 피해 사례를 좀 보면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머니들이 결혼 자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경우도 있고 또 좀 안타까운 사례는 그 낮에는 식당이라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면서 거기다 또 자식들 돈까지 모아서 내구자를 했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피해가 1억 원이 넘고 네. 70대 노인분 중에 한 분은 폐지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꼬박꼬박 넣었었는데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 그 딱한 사정이 아닐 수 없는데 네. 개원들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멘붕 상태일 것 같은데. 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개주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개주는 동해시에서만 한 30년 정도 개를 했고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오래됐네요. 네, 그렇게 깨졌기 때문에 좀 많이 충격이 크고 50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돈이 심장이 안 좋아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이번 달에 받아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례도 있고. 몸은 좀 어떠신데요? 지금 그 소변으로 피 나오는 게 지금 들어가더니 더 하다 하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심장 수술하러 너무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하러 가려고 그랬죠. 12월 달에 가려고. 이 병원비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잠을 못 자니까 한숨도 못 자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입에도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물만 조금씩 먹지. 넘어가겠어요. 하나도 이러잖아. 지금 이 심정은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다고. 오랫동안 알던 지인이었는데 그렇게 할 줄 전혀 상상. 그러니까 사람이 더 우리 신랑도 그러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정말 더 배신을 그 형수가 그렇게 그 형수들도 그렇게 할 줄 몰랐다고. 그게 더 괘씸하대요. 우리 신랑도. 그게 더 괘씸하다는 거야.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지난 5일이죠. 그 개원들이 모여서 임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그러면서 이제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김 씨를 상대로 이제 사규죄로 경찰하고 검찰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 네.
아까 이제 뭐 경찰에 자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혼자 자수한 게 아니라 변호사까지 이제 같이 대동을 해서 했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파산이 맞는지 일단 뭐 자수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 하는 것은 뭔가 그 석연치 않아 보이는 감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개원들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개주 김 씨가 그 자신의 뭐 아파트랑 부동산을 이제 그 두 번째 개주 앞으로 돌려놨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경찰 수사에서 앞으로 자세히 밝혀져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 적용 부분이 네.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렇게 되면은 근데 실제로는 그 사기가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기 형량 자체가 일단 높지 않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더라도 아까 개원들의 주장대로 그 개주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네. 민사적으로 그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후에 폭풍이 엄청 나겠는데요. 네, 일단 사기죄를 적용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민사적으로 보상을 하려면 그 개주 앞으로 재산이 돼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아마 이런 상황을 보면 본인 앞으로 재산은 없을 거고 그렇게 될 경우 그걸 민사상으로 보상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 법적 전문가들의 얘기죠. 네. 이번에만 해도 이렇게 개주가 잠적을 하고 뭐 심심치 않게 발생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 개를 하다 보면 다른 문제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개를 좀 저도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개원과 개주 간의 1대1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개원끼리 몇 명만 소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라는 것 자체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중심에 개주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주가 전체를 컨트롤하되 이 개주를 좀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건 터진 것 같은 거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자가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개주가 개원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 38번째, 아니 40번째, 39번째 태워줄게. 그러니까 그 네. 개원들은 순순히 그걸 믿고 있었던 거죠.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이 돈을 모아서 은행에 맡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자라는 게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좀 보시면 개원들이 40명이고 40개월 정도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네. 첫 달부터 이제 매월 75만 원의 원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개주와 두 번째 개주가 본인들이 이자를 내지 않고 40개월 그냥 75만 원씩 매월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 달부터 개원들이 이제 받게 되는 건데요. 세 번째 달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원금 75만 원에다가 이자를 20만 원을 보태서 95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다음 달 받는 사람은 3천만 원 원금에다가 이자 20만 원을 받게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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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자가 20만 원씩 늘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금 3천만 원에다가 네. 이자 74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오, 이율이 그럼-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한 40개월 만에 74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네. 건 보통 대략 계산해봐도 20% 이상의 네. 이율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네. 제도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렇죠. 2% 될까 말까 네, 그렇죠. 네, 네. 피해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20만 원 때문에 몇 천만 원을 날렸다.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은 대체로 뭐 물론 이제 뭐 고소득을 이제 기대하고 투자 네. 개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도권에서 급전을 빌리기 어렵거나 이제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 서민분들이 이제 개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모았던 개돈 이제 개돈 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이제 다 하나도 받지 못하게 네. 됐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 사람한테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거고 그 사람과 연계된 가족들이라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민생 침해 사범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사기죄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명확히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그렇죠. 경각심을 좀 알려주고 개를 할 땐 또 어떻게 주의해라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개가 특징이 개를 시작할 때 뭐 계약서라든지 약정서를 작성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입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 이거를 지급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것이 이제 도중에 파괴가 되었을 때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인 집계조차 찾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국민들의 그 금융 생활, 사회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이렇게 개가 터졌을 때 이게 큰 그 여파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뭐 예상하신 것처럼 큰 여파가 있는데요. 보통 네. 그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로
지연시킨다 아니면 연기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도 이걸 모으기 위해서 미래로 밀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소비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개가 터지게 되면 미래에 쓸 수 있는 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증발해 버린 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지역 자체에서 나올 돈 자체가 더 없어지다 보면 지역의 경제도 점점 더 침체되고 또 여기다 플러스해서 서로 간의 지역에서 불신이 좀 더 팽배해지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여기서 이제 개 모임을 주선했던 개주가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못 믿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지적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자마자 사실 생각났던 건 야, 그럼 이 돈 받을 수는 있나? 했던 거거든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법의 테두리로 받기는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민사와 형사로 볼 텐데 아까 이제 사기죄로 고소됐다는 것들은 형사적인 부분인 거죠. 이 고의성이 있는 부분, 이렇게 본인의 재산을 다른 데로 옮겨놓고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고의 부도를 냈을 경우에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물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돈을 돌려받는 부분은 민사로 간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본인 앞으로 재산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떤 법적으로도 이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는 개인만 채무자 개인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뭐 배우자라든지 가족들은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뭐 예외적으로 그 형사 고소를 당해서 그 가족들이 그 개주에 대한 뭐 형사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면하게 하거나 감면시키기 위해서 뭐 자발적으로 대신 돈을 갚아준다든지 대신 보증을 서주는 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 가족들이라든지 주변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게 저 개를 서로 하고 하는 게 말이죠.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유일 것 같지만 이렇게 이제 사회에 해악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요? 불법 사금융하고 좀 비슷하지도 않나요? 뭐 그렇게 규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도 뭐 유사수신행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도 이제 뭐 검토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 이제 개주가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이걸 했느냐에 따라서 사기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장치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그 개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개주를 한 명이 아닌 좀 여러 명을 두어서 위험을 분산시킨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여러 명을 둔 개주들의 어떤 공동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 공동 명의의 통장으로만 그 개금 거래를 하게 한다든지 보증을 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개주의 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개주한테 돈을 보낼 때도 네. 그냥 현금으로 주는 이번 피해 사례도 보면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나중에 근거가 안 남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동이체나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런 것들 내역을 남겨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주가 정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 개돈을 받았는데 뒤에 이자를 안 내게 되면 그것도 개가 부도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걸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하긴 하면 뭐 피해를 완전 없앨 수는 없지만 피해가 났을 때 민사상으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는 뭐 역사적으로 볼 때 미풍양속의 일종인데 이렇게 뭐 순번개나 낙찰개 뭐 이렇게 사금융처럼 변질이 돼 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그 가능성이 상존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혹에 덧치자 가정 파괴범이다. 위험이 크면은 이득이 크다. 이거 너무 맹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흡사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해서는 곤란하겠다. 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장치 이걸 좀 생각해보자, 강구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마에 흐른 땀으로 벌어야만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철 기자였습니다. 네, 이방인의 작가 알베르 까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만산 홍역, 지천의 꽃처럼 낙엽이 피어 있습니다. 네, 올해는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큰 날이 많아서 단풍이 유독 곱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설악산 단풍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꼭 설악산이 아니더라도요. 집 가까운 곳 어디든지 단풍 구경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토크 말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